이스라엘은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토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피해 돈을 받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곧 추방될 예정이고, 레바논에서 지시를 받은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 내에서 공격을 준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개별적인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등 관리에서 벗어나 지도를 새로 정의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억지력과 주권이 앞으로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소식이 곧 주디오케이션에서 전해집니다. JNS 텔레비전 주디오케이션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시 헤이스틴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JNS 미디어 허브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내각은 예루살렘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찰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추진한 이번 결정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토지 취득 규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된 조치에는 토지 등기 기록의 비밀 해제, 비아랍인에 대한 토지 매각에 대한 과거의 제한 철폐, 그리고 거래 사전 승인 요건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요르단 시민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었고, 비아랍인은 토지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은 아랍인들로부터 토지를 살 수 없었고, 그 제한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을 비난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대학생들은 유대인에게 토지를 판 아랍인에게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한 번도 시위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침묵입니다. 이런 쓸모 있는 바보들은 이란 정권이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엔 항의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내각 결정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주에 저는 비냐민 지역 평의회 의장이자 예슈아 평의회 의장인 이스라엘 간스와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각의 결정은 이제 누구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스가 설명하길 지금까지는 오스만 제국법이 요르단법 체계를 통해 적용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오직 요르단 시민만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곳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입니다. 네, 다시 간추로 돌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땅을 팔고 싶어 하는 많은 아랍인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비아랍인에게는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땅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점이 바뀌었고 우리는 개발을 원한다고 간스가 말했습니다. 상업 및 산업지구, 보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죠.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간스는 이번 조치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간스에 따르면 추가적인 내각 결정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소각을 포함해 그가 환경 테러라고 부르는 행위에 맞서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보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그는 이러한 관행이 매년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 사망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1,000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환경 테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 숫자는 처음 듣습니다. 1,000명의 이스라엘인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에 매년 사망합니다. 이런 불법 화재로 인해 말이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숫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내각 결정의 세 번째 요소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A 지역을 포함한 유대인 고고학 유적지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유적지는 오랫동안 훼손과 도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또 다른 주제인데요. 바로 고고학 테러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정말 엄청난 뉴스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천천히 점점 더 주권, 즉 이스라엘 법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적용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병합이란 말 안 했습니다. 원래 당신 것이면 병합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에 생존을 위한 방어 전쟁에서 승리했고 우리 고대 성서의 중심지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부터 캐나다 등 전 세계 여러 정부들은 이번 주 내각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UNRWA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UNRWA는 하마스의 인도주의 부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해시태그 UNRWA는 하마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파리나 토론토, 런던에서 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유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거나 재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비난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주에 2명의 아랍 테러리스트의 이스라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크네셋 120명 중 94명의 다수로 통과된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입니다. 추방될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마흐무드 아흐마드는 2001년에 1년의 총격 사건으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무함마드 아흐메드 후세인 할심은 2016년에 수도의 아르몬 하나치브 지역에서 노인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감 중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랍인들에게 그들이 살해한 유대인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희생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추방될 예정인 이 두 테러범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문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에게 피해 돈을 할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는 심지어 가자 지구와 같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추방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멀리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어떤 나라가 그들을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다시 공격을 하도록 두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인가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나서지 않은 것처럼요. 그 누구도 가자지구 민간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맞서는 전선에 남겨두길 원했습니다. 알려진 테러리스트를 받아들이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추방이라면 좋겠지만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2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살해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명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인 신베트는 이번 주에 레바논에서 지시한 5인조 테러 조직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베트는 이 조직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계획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무기 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베트는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이 조직의 리더가 하마스와 헤즈볼라 테러 조직 모두와 연계된 레바논 국적자임을 밝혀냈습니다. 신베트에 따르면 5명의 조직원에 대해 기소장이 제출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 거주민, 시민들을 상대로 한 테러 활동을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조직이 발견된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해외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레바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획된 공격들도 있고 물론 요르단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무기가 밀반입되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 무기는 이스라엘 시민권 아랍인들에게 전국에 전달됩니다. 우리의 보안기관, 군대, 국경경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경찰은 10개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45명 이상의 미등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인들을 구금했습니다.
이 일은 지난 일요일 해안 지구 전역에서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경찰과 대변인 부서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유효한 허가 없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람들의 고용을 겨냥한 이번 작전은 12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급습은 하이파, 와디아라, 지크론, 야코브, 하이파 인근 크라이엇 중심지에 집중됐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불법 노동자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테러로까지 번진다는 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른바 보안 장벽은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실제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10월 7일에 벽과 울타리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시로 문제를 덮는 건 그만합시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진정한 억지력과 90% 이상의 공격을 막아내는 우리 안보 요원들의 노력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침입은 엄청난 화약고와도 같아서 범죄로 시작하지만 결코 단순한 범죄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새로운 친구 기디온 이스라엘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소 12개 주와 상하원에서 입법자들이 공식 미국 문서의 원래 이름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웨스트뱅크,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한 유대인의 역사적, 성경적, 법적 권리를 지우기 위한 조작된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 이스라엘이 말했듯이 웨스트뱅크만을 바라보는 것은 불모의 지정학적 실체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20세기 분쟁과 현대 갈등에 의해 정의된 좁은 땅의 띠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자주 함께 언급되며 이 지역을 유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문객에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족장들이 헤브론과 세겜에서 땅을 샀으며 이곳은 서방 일신교의 발상지입니다. 웨스트뱅크를 유대와 사마리아로 대체함으로써 그 의미가 강조됩니다. 미국 의원들은 단순히 지정학적 입장 표명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기록에 뿌리를 둔 세계관을 확고히 하면서 서구 문명이 세워진 토대가 지워지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주디오케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쉬 헤이스틴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에 위치한 JNS 미디어 허브에 있습니다. JNS 텔레비전 무대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드를 담당하고 있는 아른 보겔란터, 프로듀서 라이언 리쉬츠, 에스더 에덴, 유리 스프레츠키 방송국장, 그리고 잭 시커먼에게 감사드립니다. JNS가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콘텐츠를 보시려면 꼭 JNS TV를 방문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주 주디오케이션에서 만나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